저쪽에 보면 이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2차 함수를 이런 꼴로 다뤘어요. 요렇게 P하고 Q가 들어가 있는 요런 꼴로 다뤘는데 이런 걸 우리 무슨 형이라고 불렀지, 채원아? 표준형? 표준형, 그쵸? 표준형. 외우기 좋잖아. P가 들어가 있으면 표준형이에요. P가 들어가 있으면 표준형. 그러면 표준형은 딱 보면 꼭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찾는 면에 있어서 너무 편리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문제를 내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안 만들고 요 모양으로 그냥 줍니다. 요거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그냥 쫙 펼쳐놓은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만날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일반형식으로, 일반형의 모양으로 이차 함수의 식을 주어 줄 건데, 그럼 일반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몰라도 되느냐? 아니죠.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니까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도 우리는 꼭지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럼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바꿔놔야, 표준형으로 바꿔놔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지가 보일 테니까. 그래서 요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볼 건데, 문자로 써 있는 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식으로 써 있는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한테 요런 일반형 식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일반형 모양을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표준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요게 들어있다는 거거든. 요거 완전 제곱식, 그치?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뭘 할 거냐면요, 요 놈으로 묶을 거예요. x제곱의 개수로 묶을 건데, 자, 묶을 때 잘 보세요. 묶을 때 요거까지는 묶어요. 요거까지는 묶고요. 플러스 5는 어차피 필요가 없어. 그쵸?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상수항이 딱 나한테 맞는, 딱 맞는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러스 5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5는 묶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딱 묶습니다. 그치? x제곱 앞에 개수가 있으면 무조건 x항까지는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지금처럼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든 상황이라면, 그쵸? 이거 묶어내주는 게 그런 의미야. x제곱의 개수를 분리시켜주는 거죠. 따로 분리시켜줘.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1인 거야. 괄호 안의 상황만 보면. 그럼 그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려면 이 녀석에 대한 뭐가 있으면 됐더라? 채원아, 얘에 대한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었더라? 반의 제곱이요. 그렇지, 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얼마죠? 1이요. 그렇죠,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 꼭 필요해가지고 플러스 1을 넣어줬는데, 그렇다고 플러스 1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거 뭐 내 맘대로 바꾼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1을 넣어주고 대신 마이너스 1도 같이 꼭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자, 요만큼을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이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쫓아내시고. 자, 해볼게요. 그럼 y는 2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이 나왔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얘를 이제 밖으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얘를 밖으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얘도 어쨌거나 괄호 안에 있던 친구니까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맨 앞에 있던 요 2 있죠, 그쵸? 그쵸? 이것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요거 많이 까먹거든? 조심해야 돼. 그래서 2를 얘한테 분배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원래 있던 친구 요거까지. 그러면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과정,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거의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딱 보면 촉촉촉촉 해가지고 한 두 줄, 세 줄 만에 딱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고 보니까 서연아, 얘는 꼭지점이 얼마라는 게 보여요? 1,3이요. 그렇죠. 추계 방정식이 얼마라는 게 보여요? 1x는 1이요. 그렇지.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 보니까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그래야 우리가 꼭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꼭지점을 찾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그러면 표준형은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나. 그럼 일반형은 그럼 장점이 없을까? 일반형도 장점이 있어요. 그쵸? 일반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자, 표준형은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형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절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편. 절편. 당연히 x절편과 y절편 두 종류가 있겠지. 그 절편을 일반형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절편, x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x절편 찾고 싶으면 반대 문자인 y에다 0을 대입하죠. y절편을 찾고 싶을 때도 그 반대 문자인 x에다 0을 대입하죠. 그쵸? 그러면 이 과정을 요 식에다 그대로 한번 해봐. 자, 먼저 더 쉬운 거 y절편. y절편을 찾고 싶은 상황이면 x 0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x 0을 집어넣는 순간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이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항상 그 이차 함수의 y절편이 됩니다. y절편. 그래서 일반형 모양에서 제일 찾기 쉬운 게 y절편이에요. 일반형으로 딱 써있을 때 끝에 상수항 탁 뽑아오면 그게 y절편인 거야.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요 녀석도 있죠? 요 녀석을 딱 보면 보자마자 y절편이 5네. y축하고 5에서 만나네. 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을 찾으려면 x절편은 y에다 0을 넣어야 되잖아요. y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는 순간,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식은 이제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쵸? y에다 0을 넣는 순간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가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그 해가 곧 x절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125쪽의 문제 볼게요. 자, 125쪽은 이차함수 저 녀석을 얘를 요꼴로 나타낼 때 이게 방금 한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거지. 네,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해주면 돼. 자, 서연이가 해볼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서연아? x제곱의 개수로 묶어요. 그치, 그럼 이 괄호 뭐라고 할까? x제곱 음, 마이너스 2x요. 자, 그리고 7은 안 묶으니까 밖에다 두고. 자, 바로 여기 필요한 거 집어넣을게요. 뭐가 필요하죠? 1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y는 2하고 완전 제곱식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나가니까 밖에 있던 7까지 계산하면 얼마야? 5요. 오케이, 끝났죠. 그러면 a 값은 2, p 값은 1, q 값은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8, 4번이 되겠고요. 자, 내려갑니다. 2번으로 가면 이 녀석의 추계 방정식이 x는 4일 때 그랬어요. 추계 방정식이라는 것도 결국 꼭지점 x좌표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자, 여기에 지금 a가 들어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1로 묶을 거예요. 채원아, 2분의 1로 묶으면 괄호 안에는 뭐라고 써질까요? X 제곱, 음, 음, 플러스 2분의 1A? 봐봐. 여기 만약에 요게 있다면 이거를 다시 분배시켰을 때 제가 될까? 아니에요. 안 되죠. 그쵸? 그럼 2분의 1a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될까? 그냥 A? 그러면 요렇게 분배시키면은 얘가 나오나요? 아, 2A요. 그렇죠. 2a가 있어야 돼. 2a. 그치? 그래서 여러분 분수로 묶는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분수로 묶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잘 생각 안 될 수 있거든요. 분수로 묶을 때는요. 역수를 그 분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묶다 보면은 분수로 묶을 일도 있어. 근데 분수로 묶게 되면은 원래 여기가 a였잖아. 그럼 2분의 1로 묶으면 2분의 1의 역수인 2를 곱한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2a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수로 묶을 때는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2a가 나왔으니까 2a에 대한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치? 반의 제곱이면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해주고 a 제곱 빼주고 그리고 밖에 플러스 5 있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y는 2분의 1괄호 x 플러스 a의 제곱 그리고 요 까먹지 말라 그랬지? 요 놈이랑 곱해져서 나가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꼭지점이 어디지, 채원아? 마이너스 A, 음, 마이너스 2분의 1 A 음, 제곱 플러스 5요. 오케이. 자, 그럼 추계방정식이 뭐죠? X는 음, 마이너스 A요. 좋아. 그럼 그것이 이거하고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a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볼게요. 3번은 이차함수 저 녀석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자, 이제 드디어 절편 얘기가 나왔다. 그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그것의 x좌표. 이게 바로 딱 줄이면 x절편이야. 그치? x절편을 pq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게 한마디로 y절편이잖아. y절편을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연아, r은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보이죠? r은 얼마예요, 지금? 2요. 2죠, 그쵸? 2. 그죠? 상수항 그냥 가져오면 된다 그랬고. 자, x절편만 찾아봅시다.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는 게 찾는 방법이었으니까 y에 0을 대입해주면 요런 식이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야, 그치? 그럼 바로 인수분해 되네요, 요렇게. 그럼 x값은 1 또는 2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pq가 1, 2겠죠. 2, 1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P랑 Q랑 더한 다음에 R을 빼세요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요걸 빼니까 답은 1이 되겠죠. 쉽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아까 채원이가 질문했던 문제처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방향을 보는 거야, 그치? X값이 증가, 오른쪽이네. Y값도 증가, 위 방향이네. 그치?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축이 있을 건데 그치? 축을 찾아가지고 자, 축이 x는 몇인지 찾아가지고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 중에 자, 서연이 대답해봐.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구간은 자, 여기 1번 방향 1번 구간인가요? 아니면 2번 구간인가요? 1번이요. 그렇죠. 1번 구간이죠. 그러면 이 추계 방정식보다 작은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만 찾는다면 여기는 x는 그거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추계 방정식만 찾읍시다. 그럼 또 표준형 바꾸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요. 그럼 플러스 4x니까 반의 제곱 바로 때리면은 풀4 마사.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2의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7이 되겠네. 그지?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러면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였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89, 88 워크북이 오늘 숙제가 87까지였나요? 75부터 87? 좀 많네? 여기는 75부터 87 채원이는 그 첨삭 선생님한테 채점을 받으시고 답이 답 불러줄 시간이 없네. 일단 오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25까지만 하시고요. 워크북은 한 페이지만 더 풀어주세요. 88쪽 88쪽 한쪽만 더 풀어주시고 셀은 저번 범위 그대로 갈게요. 저번 범위가 어디였냐면 176까지였죠. 여기까지 그대로 한번 더 갈게요. 오늘 여러분 앞에 질문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진도를 별로 못 나갔네. 또 요렇게 하고 채원이는 앞에 우리 그 워크북 75부터 87 여기 첨삭쌤한테 도장 받고 서연이는 내가 이따가 이 부분은 따로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거 보고 채점하자. 네. 알았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잘 가.